안녕하세요.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. SVB은행의 파산 소식에 이어서 시장에 공포감이 넘쳤는데요. 다행히 연준이 개입하기로 하면서 일단 시장의 우려는 잦아든 상황입니다. 그와 함께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.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지금은 못 먹어도 고 할 때라고 생각한다. 실제로는 내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관점을 믿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. 그리고 실제로 코인 시대 대부분을 여기 내려오면서 매수를 했고 마지막에 나머지 다 태워서 거의 다 매수 완료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5%씩, 5% 미만씩 조금씩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했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저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한 물량을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반등에 한번 매도를 해서 다시 하락하면 평단을 낮추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가졌던 코인의 약 5% 정도를 단기 반등에 매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잘 올라가 준 모습입니다. 잘 반등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다만 지금 경제적 상황이 특히 이번 주에 CPI 발표나 FOMC 금리 인상 결정 등의 주요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 급락 이후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한 주가 될 것 같고요. 그럼 이번 한 주는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지, 그리고 비트코인은 잘 반등해줬지만 다시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,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의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언제 되는지에 따라서 그 전 FOMC부터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는 FOMC까지 조정이 있고 그 이후에는 금리 동결 기간 동안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관점의 포인트고요. 지난 한 달 동안은 고용 지표도 굉장히 잘 나오고 물가도 이렇게 빨리빨리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3월, 5월, 6월까지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죠. 그런데 지난주에 은행 파산 사건들이 터지면서 지금의 금리가 생각보다 높고 부작용이 심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현재의 금리 예상은 이번 3월 22일에 4.75%에서 5%로 베이비 스텝을 한번 하고요. 그 뒤에 7월 26일까지 동결을 한 다음에 7월 26일부터 다시 금리가 내려올 것이다 로 바뀌고 있습니다. 금리가 내려오는 시점도 이전까지는 12월이나 내년 1월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앞당겨진 거죠. 저의 기본적인 관점은 이렇게 금리가 고금리로 동결돼서 유지되는 동안이 상승장의 우호적인 조건이라 기회의 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금리 예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페드워치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는 게 좋고요. 아마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고 나면 또 바뀔 겁니다. 그에 맞춰서 저희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으로 매매를 해나가면 되겠죠.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자면 이 3월 22일 FOMC 시점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그렇다면 2월과 3월의 조정이 아마도 마지막 조정이었고 이 이후에는 7월에 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 약 6월에서 7월 FOMC 전까지 상승장이 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. 그러면 지금 추격 매수하면 되나요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. 그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금리 예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. 그래서 또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든지 다른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다든지 이번 은행 파산 사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든지 하면 갑자기 다시 금리를 5%가 아니라 5% 이상으로 높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이 3월이 아니라 또 다시 5월, 6월로 밀릴 수도 있겠죠.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차원인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중에 이미 많이 오른 뒤에 매수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. 이 상승세의 수익은 아래서 산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고요.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을 때 산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저점 갱신을 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금 사게 되면 갑자기 하락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멘탈이 못 버틸 겁니다. 그럼 또 좋지 않은 지점에서 손절을 하게 되고 또 다시 반등하면서 멘탈이 털리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서 산 게 아니라면 이 상승세는 일단 놓아주고 이번 주 굉장히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전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. 제가 어쨌든 매수를 차트적인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차트적으로 제 생각을 공유드려 보자면 제가 이 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상승 평행 채널이었는데요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상승 채널 하단에서 반등을 해서 이 중단을 성공적으로 뚫고 지지를 받으면 더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거는 과거 차트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상승이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올 줄은 잘 예측을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 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상승세가 세다고 느끼고 있고, 다만 이 평행 채널의 중단을 지금처럼 이 주황색 선으로 그을 수도 있지만 살짝 위로 그어서
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아직 중단을 못 넘은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중단을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저도 코인시드로 가지고 있던 현금 중에 거의 다 매수하긴 했지만 조금 남은 그 현금은 지금 추격 매수하는데 쓰지 않고 남겨두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. 저는 지난해 7월에 이 19.5K 부근에서 매수를 했었고, 이번에 올해 1월에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했죠. 이 지점, 이 지점, 그리고 이 지점들에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. 이 물량의 타겟 가격은 여기 32,000불에서 32,800불 부근이고요.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모아오고 있는 이 현물 물량들을 여기에 갈 때까지는 홀딩할 생각입니다. 여기에 간 다음에는 그때 상황을 봐서, 거시경제적 상황도 조금 보고 차트적으로도 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면서 조금 더 확신이 들면 일부는 저배율 숏을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려고 합니다. 지금 SVB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파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. 연준이 과연 언제까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. 다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라는 것이 처음 사건이 터지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시차를 두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1년 동안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해야겠고요.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,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입니다. 일반적으로 0 아래로 내려오면, 이 수치가 음수가 되면 경제위기가 곧 온다고 하죠.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수치가 0 밑으로 내려갔다고 바로 경제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0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0 위로 올라올 때, 이때 경제위기가 옵니다. 그런데 지금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차는 고개를 들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락장이 올 것을 예상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이 장단기 금리차가 0 이상으로 올라오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할 생각입니다. 구독자분들도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을 찍는 와중에 비트가 더 오르고 있네요. 지금 오늘만 8% 정도 오르고 있는데, 확실히 더 오르고 이 자리에서 며칠 버텨주면 확실히 중단을 넘었다고 볼 수 있고, 그래서 저는 상방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볼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향후 일주일은 거시경제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고 이미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.